특히 영화의 긴장감이 엄청났어요. 영화 다 보고 나서 좀 진이 빠질 정도의 긴장감. 보면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영화가 진짜 몰입이 되고 재밌다는 거.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4월 23일 개봉 헐리우드 영화 드롭입니다. 4월 30일에 마동석 영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와 MCU 신작 영화 썬더볼츠라는 대작이 동시에 개봉하기 때문에 바로 그 한 주 전에 극장 개봉 신작은 뭐랄까 좀 비어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개봉하는 영화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흥행 가능성이 없는 그런 작은 영화나 다양성 영화들입니다. 4월 23일 개봉 영화 중에서 예매 순위 가장 높은 영화가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이라는 영화예요. 뭐 이런 정치 다큐멘터리를 리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영화들은 예매 순위 10위 안에도 못 들고 있어서 이번 주는 극장 개봉 영화는 패스하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롭이라는 영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 예매 순위 20위 안에도 못 들 정도로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이번 주 개봉작 중에서는 나름 메이저라고 볼 수 있는 영화거든요. 배급사도 유니버설 픽처스 직배이고 제작사는 블룸하우스. 미국이랑 개봉 시기 차이도 별로 안 나요. 미국에서도 한 2주 전인가 그때 개봉한 따끈따끈한 신작이거든요. 개봉 후 평가도 매우 좋습니다. 감독도 호러 스릴러 장르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감독이에요. 크리스토퍼 랜던 감독, 해피 데스데이, 프리키 데스데이 이런 영화들 만든 감독입니다. 해피 데스데이는 우리나라에서 관객 수 130만 명 정도 들어서 꽤 흥행했습니다. 미국 제외하고 한국에서 가장 흥행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재미와 완성도가 보장되는 메이저급 상업 영화로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너무 관심을 못 끌고 있죠. 저도 이거 볼지 말지 고민하다가 리뷰하는 거를 떠나서 이 감독 대표작들 다 재밌게 보기도 했고 이번 영화도 미국 개봉 후 평이 좋으니까 그냥 단순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게 봤습니다. 특히 영화의 긴장감이 엄청났어요. 영화 다 보고 나서 좀 진이 빠질 정도의 긴장감. 초반 분량 조금 제외하면 영화 내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게 좀 보면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영화가 진짜 몰입이 되고 재밌다는 거. 와, 이 정도의 영화가 이렇게까지 무관심으로 묻힐 수가 있나 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 영화 출연 배우들이 한국에서 거의 인지도가 없는 배우들이라서 만약 어느 정도 알려진 배우가 나왔다면 이 정도로 묻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있고 뭔가 배급사가 너무 홍보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괜찮은 영화가 묻힐 것 같은 상황이 뭔가 안타깝네요. 일단 스포 없이 영화 내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독 이름만 보고 진짜 아무 정보 없이 보러 갔어요. 보러 가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엄청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제목이 영화 내용의 힌트더라고요. 눈치 좋은 사람은 제목만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 알았을 것 같지만 제가 뭐 영화 내용 예상하거나 그런 쪽으로는 눈치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이 영화 내용을 요약하면 스마트폰 시대의 폰부스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온 폰부스라는 영화가 엄청 유명하죠. 콜린 파렐 주연, 조엘 슈마허 감독. 조엘 슈마허가 배트맨과 로빈 같은 망작 영화를 만든 감독으로 유명하지만 이런 괜찮은 영화들도 만든 감독이에요. 폰부스가 전화를 통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는 내용이잖아요. 드롭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목으로 알 수 있지만 휴대폰에 에어드랍 기능으로 협박을 받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 영화에서는 에어드랍이 아니고 뭐 무슨 디지드랍이었나? 그런 걸 쓰던데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영화에서만 나오는 어플인가 봐요. 아무튼 이게 근거리에서 이미지 같은 거를 전송받는 기능이잖아요. 보낸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만 알 뿐 누군지는 몰라. 이미지 안에 글자도 넣어서 그걸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주인공은 바이올렛이라는 이름의 여성이고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요. 어느 날 데이트 어플 같은 거를 통해서 알게 된 남자와 첫 데이트를 하러 가요. 요즘 영화에서 특히 헐리우드 영화에서 남자 여자 만난다고 하면 뭐 열의 아홉은 이런 데이트 어플 통해서 만나는 내용이더라고요. 최근에 본 브리짓 존스 신작에서도 그렇고 그게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도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알게 된 과정에 별다른 스토리를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헐리우드 작가들이 편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별거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이렇게 어플로만 만나는 게 각본이 좀 게으르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뭐 남자 여자가 만나서 그 이후 벌어지는 본 스토리가 중요하지 만나기 전까지 과정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서 딱히 할 말 없지만 아무튼 바이올렛이 어플로 만난 남자와 첫 데이트를 하러 가고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름이 토비이고 5살입니다. 집에 혼자 두면 안 되니까 바이올렛이 여동생을 부릅니다. 여동생 이름은 제인이고 바이올렛이 데이트하는 동안 집에서 토비를 돌보게 됩니다. 데이트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 30층 넘는 엄청 높은 데 있어서 시티뷰 전망이 매우 훌륭한 그런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바이올렛이 먼저 도착하는데 남자는 차가 막혀서 10분쯤 늦을 것 같대요. 남자의 이름은 헨리고요. 레스토랑에서 헨리를 기다리는 동안 희한하게 그 레스토랑에 있는 직원이나 손님 몇 명하고 말을 섞게 돼요. 그러다가 부딪혀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런 사소한 대화부터 블라인드 데이트 어플로 상대 얼굴도 모르고 데이트하러 온 남자가 바이올렛을 데이트
상대로 착각하고 혹시 오늘 제 데이트 상대신가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바이올렛이 아 저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하는 그런 대화들. 바이올렛과 헨리는 프로필에서 얼굴 다 공개되는 어플에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헨리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레스토랑 안에서 4-5명 정도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게 돼요. 다 사소한 내용의 대화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상황이지만 뭔가 깨름칙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데이트 상대인 헨리가 도착하고 둘이 예약석에 가서 앉게 됩니다. 그런데 바이올렛의 휴대폰으로 디지드롭 이미지 전송이 됩니다. 처음에는 누가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홈캠을 확인해봐 라는 글자가 적힌 이미지가 온 거예요. 휴대폰으로 홈캠을 보니까 제니랑 토비는 침실에서 자고 있고 거실에 어떤 복면 쓴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드롭이 오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네 아들은 죽는다 라는 내용이 적힌 이미지가 도착을 하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이 협박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폰부스랑도 비슷하고 또 그 영화 레이첼 맥아덤스와 킬리언 머피가 출연했던 나이트 플라이트랑도 좀 닮았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영화는 확실히 긴장감이 정말 일품이죠. 특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외부에 알릴 수가 없는 상황. 이 영화에서는 데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데이트 상대인 헨리도 그렇고 테이블 담당 웨이터나 그 외에 레스토랑 안에 몇몇 사람들이 바이올렛의 상태가 뭔가 이상하다고 어렴풋이 느껴요. 특히 헨리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상대가 계속 휴대폰 진동 시끄럽게 울리면서 뭔가를 수신하고 얼굴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처음에는 궁금해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고 있는 그런 게 조금 자기적이기도 했고요. 영화의 긴장감은 일품이에요 진짜. 장르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긴 했지만 꼼꼼하게 따지면 스토리에 구멍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긴 해요. 애초에 바이올렛을 협박한 범인이 디지드롭 이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협박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너무 불확실성이 높은 작전이거든요. 그냥 장난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범죄고 나쁜 일이죠. 아무튼 그거를 위해서 바이올렛을 협박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방법으로 한다는 게 좀 현실성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 외에도 스토리에 구멍도 많고 억지스러운 전개가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습니다. 처음에 말했지만 보고 나서 몸이 좀 지칠 정도로 쫄깃하게 긴장감을 유발하는 상황과 장면이 계속 이어져요. 음악이나 음향 효과도 되게 잘 썼고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완전 몰입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내용 전개에서 구멍이 있긴 하지만 플롯의 큰 줄기는 되게 흥미로운 스토리예요. 각각 캐릭터의 사연 그리고 주인공 바이올렛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배경 스토리들은 되게 탄탄한 편이고요. 별로 유명한 배우들은 아니지만 바이올렛과 헨리 역할 배우들이 다 역할에 잘 어울리고 엄청 매력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영화에서 조심해야 하는 게 주인공이 답답한 행동, 바람 행동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영화의 재미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 바이올렛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 범인에게 저지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람이나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요. 그때그때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들을 하면서 꾸준히 애를 써요. 계속 이어지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고 관객은 계속 주인공을 응원하게 되는, 그리고 협박을 하는 범인에게는 분노하게 되는 그런 감정만 느끼게 됩니다. 정말 관객 입장에서도 엄청 긴장하면서 바이올렛의 상황에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영화가 살짝 용두사미 느낌이 있습니다. 최후반부 전개가 조금 아쉬워요. 앞에서 말했던 억지스러운 전개들이 특히 후반부에 몰려있고요. 이 감독 영화의 특징일 수 있는데 이런 스릴러나 호러 장르 대부분 여자 주인공이 피해자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감독 영화의 여주인공들은 피해자이긴 한데 호락호락하지 않다 뭐 이런 장르에서 주인공이 당하다가 최후반부에서 저항하고 반격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이 감독 영화의 여자 주인공들은 평범한 수준보다 좀 더 잘 싸우는 것 같다. 운빨도 좀 받으면서 난관들을 우당탕탕 극복을 하는 그런 여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지스러운 전개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꽤 마음에 드는 결말에 도달하고요. 상업 영화로서 아주 모범적인 각본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출연 배우는 여주인공 바이올렛 역의 메간 페이, 남주인공 헨리 역의 브랜든 스클래너. 이 배우들의 출연작 중에 제가 본 작품도 있긴 하던데 이 배우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이 영화에서 처음 본 느낌이었고 그런 생소한 배우들인데도 이런 메이저 상업 영화의 주인공 역할에 전혀 어색하지 않은 각각의 역할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배우들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둘 다 예쁘고 잘생겼고 연기도 잘하더라고요. 이 영화 드롭이 평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히 크리스토퍼 랜던의 기존 대표작들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잘 만든 영화라서 이 영화로 감독의 이름값은 더 올라갈 것 같고 두 주연 배우인 메간 페이와 브랜든 스클래너도 나름 대표작이라고 당당히 언급할 수 있는 작품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배우가 앞으로 더 유명해질 수 있을지 지켜보고 싶네요. 네, 크리스토퍼 랜던 감독의 신작 드롭 굉장히 재밌고 특히 긴장감 넘치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인 영화니까요.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네요. 영화 드롭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